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11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9 C 언어의 핵심 함수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업 때는 챕터 9의 9-1 그리고 9-2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쳤었고, 오늘은 9-3과 9-4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함수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지난주 수업 이전까지는 그냥 뭐 예를 들면은 int, main 이런 식으로 메인 함수를 암묵적으로 다루는 것밖에 없었고, 본격적으로 함수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처음 다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함수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한 어떤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영상을 조금 반복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예제들, 학교 그 책에 있는 어떤 함수 관련된 예제라든지 아니면 연습 문제 등을 좀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 내용이랑 연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어려운 내용,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복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관련된 예제 같은 것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9-3 변수의 존재 기간과 접근 범위 2, 두 번째 전역 변수, 스태틱 변수, 그리고 레지스터 변수입니다. 전역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면 이전에 함수를 이런 식으로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정의를 요렇게 이 아래쪽에다가 메인 함수의 아래쪽에다가 요렇게 그 기술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랑 뭐 느낌은 의미는 다르지만 그 메인 함수 이전,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 이전에 이런 식으로 int num이라고 해가지고 메인 함수 이전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함수를 선언하는 이러한 함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지역 변수, 로컬 변수라고 불렀던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베리어블, 영어로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 전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 이 메인 함수가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계속적으로 메모리상에 존재해 있는 함수들을 뜻합니다.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 내에 그 지역 변수가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 그 함수를 종료하고 나면, 그 함수를 빠져나오고 나면 그 지역 변수들도 메모리에서 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것과는 반대로 전역 변수라는 것은 한번 선언되고 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꺼질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는 함수의 외부에 선언된다는 말이, 이 전역 변수는 메인 함수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메인 함수 또는 add라는 어떤 함수 내에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선언되고 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어 종료 시까지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내가 아까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선언을 할 때 초기화를 해줄 수 있지만, 초기화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이 num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해요. 이거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전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예를 들면 지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했었던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변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메인 함수에서 이 num이라는 int num이라고 선언된 이 함수를 불러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면 이 num이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든 아니면 서브 함수든 어떤 함수에서든 불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void add 요 부분을 보면 num이라는 변수가 쓰여졌는데 이 num이라는 변수가 어떠한 그 위쪽에 어떠한 그 줄에도 선언이 안 되어 있죠. int num이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요 부분은 그 저적 변수가 그 외부에서 선언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서브 함수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내가 그 코딩을 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 같이 검은 화면에다가 이렇게 커맨드 창을 띄워놨습니다. 지난주 수업이랑 조금 다르게 지금은 맥북에서, 그러니까 맥OS에서 코드를 짜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번 수업에서의 내용과는, 화면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이긴 할 겁니다. 일단 지금 코딩을 할 부분은 페이지 230페이지에 있는 전역 변수의 이해와 선언 방법 아래 글로벌 베리어블.c라고 보고 불리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include부터 하고요. .h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void head int val 이라고 해서 함수를 선언만 일단 먼저 해주고요. 요거요. 요 부분. 요거가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전역 변수의 내용이죠. 하고요.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이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시다. printf num은 %d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um 프린트를 해주고 add라는 그 함수를 불러들여서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printf num은 %d \n 그리고 num을 다시 한번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냐고 하면 여기에다가 다운표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num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num 플러스 해서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더해주고 printf num은 %d \n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0에서 프로그램 나가줍니다. 그리고 void add int val 요거는 return 되는 값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output 값은 없는 거고 input 값이 val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이런 함수입니다. num 플러스 val 지금 얘가 add가 아웃풋으로 나가는 어떤 변수가 없잖아요. 들어오는 값, 인풋 값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왜 썼냐고 하면은 지금 num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로 이렇게 선언이 됐잖아요. 이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굳이 add라는 함수를 불러드릴 때 아웃풋이 없더라도 얘는 num이라는 전역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꿔주는 어떤 내가 입력한 val이라는 어떤 값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num이라는 전역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add라는 함수가 아웃풋이 없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함수가 되겠죠. 요거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컴파일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죠. 요 문제가 생긴 이유는 봅시다. int val void 요거네요. 여기서 지금 add가 소문자로 되어 있죠. 네, 우리는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 잘 됐고요. 실행하면은 첫 번째 에러는 num이 0, 그 다음에 num이 3, 그 다음에 num이 4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메인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num이라는 전열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함수 내에서 굳이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printf를 수행을 했더니 nu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고 첫 번째 num 값이 얼마였어요? 여기 보면 0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써 num이라는 값을 처음에 초기화할 때 내가 선언을 할 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num 0값으로 초기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쭉 들어가면은 int val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3을 add 3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기서 3 int val이라는 요 val이라는 어떤 변수는 3의 값이 되겠죠. 그쵸? 그 3의 값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전역 변수인 num에다가 3의 값을 더해둔 상황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그 전역 변수에 대한 어떤 그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add라는 함수가 굳이 어떤 아웃풋을 뽑아내는 함수일 필요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을 더해주고 빠져나오고요. add라는 함수를 빠져나오고 이후에 printf를 했더니 num이라는 변수에 대한 printf를 수령을 했더니 값이 3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3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num에 대한 값을 1을 추가를 해서 printf를 하면 당연히 4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역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로 메인 함수든 아니면 서브 함수든 num이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역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메인 함수든 서브 함수든 어쨌든 모든 함수들이 다 사용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메인 함수든 아니면 서브 함수든 모든 함수에서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브 함수 내에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전체 함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을 더해 놓은 것이 메인 함수에서도 적용이 돼 가지고 값이 0에서 3으로 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선언을 해 놓으면 모든 함수에서 그 전역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전역 변수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작업들이 다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예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에 있는 local val hide global val.c라고 적혀 있는 예제 있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요. include부터 합시다. dir.h 하고요. 그 다음에 int add int val 그리고 int num 그리고 여기서는 1이라는 값으로 num이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int num은 5 그 다음에 print f num은 %d %n 그 다음에 add 3 이런 식으로도 printf라는 어떤 함수 내에서 add라는 함수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여줬었죠. 그거 한번 쓴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f num은 %d %n 그 다음에 num 플러스 나는 여기서도 스페이스를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return 0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nt add int val int num은 9 지금 여기서는 뭘 하냐면은 num이라는 변수가 전역 변수로 지금 선언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과연 서브 함수인 add라는 함수 내에서 add라는 함수 그리고 메인 함수인 여기 메인 함수 내에서 num이라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다시 선언하면 어떻게 작동을 할 건지 요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랑은 다르게 add라는 변수가 int라는 변수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그런 함수로 바뀐 것이고요. 그렇게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컴파일 잘 됐고요. 실행을 했더니 첫 번째 printf로 나온 num 값은 12 그리고 두 번째 printf의 값은 14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미안해요. 처음에 전역 변수로 num이라는 변수를 1로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메인문에 들어가서 메인문을 봤더니 메인문 안에서도 똑같이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메인문 바깥이 아니라 메인문 안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변수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num을 선언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num에다가 오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그리고 printf에서 num 값을 출력을 할 건데, num의 값을 어떻게 출력을 할 거냐? add라는 함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add라는 함수가 내뱉어내는 아웃풋 값을 첫 번째 printf에서 출력해주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add라는 함수를 들어가 봤더니 input 값으로 들어오는 vel 값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add라는 함수 내에서 또 num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지역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9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래서 그 9라는 값에다가 add라는 함수의 input 값으로 들어오는 vel 값을 이렇게 더해주고, 요것에 대한 결과값, 더해진 num이라는 변수 값을 return해서 첫 번째 printf에 출력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d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3이라는 값이랑 num 요 처음에 초기화했었던 9라는 값이랑 더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첫 번째 printf에서는 12라는 값을 도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tf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num이라는 값에다가 9라는 값을 더해가지고 출력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요 값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요 값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요 값이 들어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9는 해서 14라는 값을 뽑아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든 요 메인 함수든 아니면 add라는 서브 함수든 똑같은 이름의 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서 이렇게 num은 1이라고 해가지고 전역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놓더라도 지역 변수가 우선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전역 변수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지역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지역 변수를 더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은 전역 변수를 선언을 하더라도 어찌됐건 메인 함수든 아니면 서브 함수든 그 함수 내에서 그냥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 그 변수를 추가를 해주면 되니까, 전역 변수를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되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변수를 계속 내가 원할 때마다 쓰면 되지 않냐. 되게 전역 변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일단은 선언해 놓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냥 지역 변수를 추가적으로 써가지고 코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역 변수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써도 될까요? 라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그림은 A부터 Z까지라는 어떤 함수를 26개의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9개의 G라고 적혀 있는 것은 글로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9개의 글로벌 변수를, 전역 변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가 쓰이는 함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역 변수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함수에서든지 전역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 할 거고, 그리고 한 번 딱 선언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로컬 함수를, 그러니까 지역 함수를 만들 필요도 없을 거고, 이게 지역 함수인지 전역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도 전혀 없죠. 그래서 쓰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전역 변수를 한번 썼을 경우에는 이 전역 변수가 어느 함수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어느 함수에서 이러한 전역 변수를 끌어와서 쓰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요 G3라는 전역 변수는 사실 B, I 그리고 H라는 함수에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G3라는 값이 안 나왔을 때 어떠한 함수에서 G3라는 값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변경하고 있는지,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B, I, L이라는 함수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것은 G3라는 변수가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하나의 전역 변수가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어떠한 함수에서 다 불러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왔을 때 어떠한 함수에서 그 값을 변경하고 있는지를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몇천 개, 몇만 개의 함수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되게 프로그램을 쉽게 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복잡해진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역 변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사용해도 되긴 되지만 이것을 남용해서 많은 대부분의 변수들을 전역 변수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태틱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simplefunc라는 어떤 서브 함수에서 int num1 해가지고 어떠한 지역 변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 만들어 놓고 요거 앞에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붙여 놓으면 얘가 마치 전역 변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언된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 지역 변수가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선언되어 있는 요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함수 내에서만 읽어드릴 수가 있죠. 읽어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값을 수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태틱 함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에다가 스태틱이라는 선언을 추가함으로써 스태틱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래는 스태틱 지역 변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조금 짧게 줄여서 스태틱 변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스태틱 변수를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한번 초기화되고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것을 보면은 마치 전역 변수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딱 실행을 시켰을 때 딱 한 번만 딱 실행시키고 끝나면 사실은 이 스태틱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메인문을 보면은 simplefunc라는 것을 세 번을 수행을 하죠. 세 번을 수행하고 스태틱 변수 그리고 로컬 변수를 이렇게 찍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num2는 앞에 스태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로컬 지역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num1은 앞에 스태틱이 붙여서 스태틱 지역 변수 마치 그러니까 전역 함수처럼 작동하는 지역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simplefunc를 세 번을 돌릴 거고 세 번을 수행을 할 거고 세 번을 수행할 때마다 num1과 num2에다가 값을 1씩 더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는 num1이 0으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0에서부터 시작해서 num1이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um2라는 변수도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행 결과는 스태틱도 1, 스태틱으로 정의됐었던 num1도 1, num2도 1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펑크를 돌렸더니 결과가 만약에 둘 다 지역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면은 스태틱에도 1, 로컬에도 1이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스태틱에는 2, 그리고 로컬에는 1이 나왔죠. 그리고 한 번을 더 수행을 했더니 스태틱에서는 3, 로컬에서는 1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num2라는 것은 어찌됐건 기존부터 계속 봤었던 로컬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문을 돌리더라도 반복문을 수행을 하더라도 num2의 값은 그냥 0에서 1만 더해가지고 계속 출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스태틱 변수는 여러 번 이렇게 수행을 했음에도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했을 때 값이 처음에 여기 스태틱 int num1은 0이라고 해서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값이 점점 요 심플펑크라는 함수를 방문하면서 0에서 1, 2, 3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로컬 함수 내에서 이 지역 함수 내에서 이렇게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하지만 앞에 스태틱이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요 지역 함수 내에서만, 지역 함수 내에서만 작동을 하고 없어지는 변수가 아니라 어떤 전역 변수인 것처럼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에 요 num1이라는 변수가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simplefunc라는 이런 함수를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은 똑같이 num1이라는 것이 마치 전역 변수처럼 계속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예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지역 변수가 하는 어떤 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는 사실 전역 변수랑 성격이 같아요. 근데 초기화하지 않으면 전역 변수처럼 0으로 초기화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할당되고 초기화돼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메모리 공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위치에, 왜 이 simplefunc라는, 아까는 전역 변수가 이 어떤 펑션 바깥에서 선언이 됐었는데, 그럼 왜 simplefunc 안에서 이렇게 전역 변수가 생긴 num1이 초기화되었냐? 그것은 접근의 범위를 simplefunc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선언된 스태틱 변수가 선언된 요 함수 내에서만 num1이라는 전역 변수를 쓰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변수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서 전역 변수를 이렇게 simplefunc 안에다가 만들어 놓게 됩니다. 명확히는 스태틱 펑션이 전역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스태틱 지역 함수 또는 스태틱 함수라고 부르는데, 얘의 특징이 마치 전역 변수처럼 보인다. 요거 한 번 초기화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계속 메모리의 공간에 남아 있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마치 전역 변수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이고 대신에 메모리에 계속 남아있다. 이런 특징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됐을 때 이 안에서 simplefunc라는 함수 내에서 계속적으로 static int num1은 0이라는 어떤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들을 보면 static이 1, 2, 3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값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스태틱 지역 변수는 해당 함수에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의 느낌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전역 변수처럼 요 바깥에 선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바깥에 선언돼서 전역 변수처럼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대신에 이 num1이라는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함수가 접근할 수 있는 함수를 오직 simplefunc로 설정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simplefunc 안에다가 마치 지역 변수처럼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가면은 요거 예제를 한번 코딩을 해보고 한번 돌려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스태틱 지역 변수는 조금 써도 되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로벌 전역 변수처럼 얘는 이 글로벌 변수처럼 되게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태틱 지역 변수는 좀 써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몇몇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역 변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선언된 변수가 함수를 빠져나가도 계속해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을 때, 아까처럼 어떤 simplefunc라는 함수를 빠져나가더라도 이 num1이라는 값이 계속 존재를 해서 이 값을 계속 내가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전역 변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함수를 빠져나가도 계속해서 메모리 공간에 존재해야 되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랑 그리고 스태틱 지역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죠? 대신에 스태틱 지역 변수는 접근의 범위가 전역 변수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이 스태틱 지역 변수가 선언된 그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느낌을 얻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g3라는 전역 변수가 bil이라는 함수 내에서 다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전역 변수의 느낌으로 여러 함수에서 동시에 쓰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스태틱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전역 변수의 느낌이 있긴 하지만 요 simplefunc 하나의 함수에서만 그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전역 변수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훨씬
뭐랄까 그 전체 코드의 내용을 훨씬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쉽게끔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보다는 훨씬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훨씬 훨씬 코드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역 변수를 써야 된다. 굳이 전역 변수를 써가지고 코드를 짜야 된다고 하면 대신에 전역 변수 대신에 스태틱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스태틱 지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전역 변수 대신에 스태틱 변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레지스터 변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개념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은 레지스터에서 이 레지스터라는 것은 사실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또는 노트북 내에 CPU가 있잖아요. 그 CPU 안에 조그마한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레지스터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죠.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존재하는, 그래서 CPU 내에 조그마한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에다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레지스터 변수. 아까 스태틱처럼 어떤 그 자료형 앞에 이렇게 레지스터를 이렇게 붙여주면 레지스터 변수를 선언하는 것인데,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CPU 내에 레지스터라는 조그마한 메모리 공간에다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좋냐고 하면은 CPU가 이 num이라는 어떤 변수를 계속적으로 굉장히 빨리 접근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것이 레지스터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이 레지스터라는 어떤 선언을 안 하고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는 CPU가 아니라 컴퓨터의 메모리에 어떤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컴퓨터는. 그런데 그거 대신에 앞에 레지스터라는 어떤 그 선언을 붙여주면 이 변수는 메모리가 아니라 CPU 내에서 선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레지스터 변수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어찌됐건 뭐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할 때 CPU는 어떠한 그 변수의 값을 불러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메모리에 있는 값을 불러들이는 것보다 레지스터 내에 있는 값을 불러들이는 게 훨씬 불러들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PU 내에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CPU 바깥에 램이라고 부르는 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 내 CPU, 내 바로 옆에 있는 레지스터라는 공간 내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불러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값을 불러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이 가장 빠른 메모리 장치, 그래서 그것이 레지스터이고, 레지스터 안에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CPU가 굉장히 빨리 그 변수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프로그래밍 자체의 어떤 성능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앞에 레지스터라고 선언을 해놓는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CPU 내에 레지스터라는 공간 내에다가 요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붙여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컴파일러가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충분히 레지스터 변수로서 활용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은 num이라는 변수를 레지스터 내에서 선언을 하라, 레지스터 내에 저장을 하라 라고 컴파일러가 명령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레지스터가 붙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변수는 레지스터 변수가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떠한 그냥 이 레지스터라는 어떤 선언이 없이 그냥 int num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이 num이라는 변수가 워낙 많이 쓰이거나 워낙 뭔가 속도가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 일반적인 변수를 레지스터 변수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컴파일러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컴파일러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도 레지스터 변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의무적으로 만들 필요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쓴다 아니면은 뭐 내가 코드의 어떤 속도를 위해서 레지스터 변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학생들이 만든 코드를 짜 놓으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레지스터 변수로 쓸 만한 것들은 뽑아 가지고 레지스터 변수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뭐 레지스터 변수가 선언되는 어떤 의미를 보면은 레지스터 변수는 내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접근이 쉽고 접근이 빠른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수들을 레지스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내용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사실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사실 학생들은 이 레지스터라는 어떤 선언을 자주 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챕터 9-4 재귀 함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귀 함수라는 개념도 익숙하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이 챕터 9-4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학생들이 C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졌을 때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이 재귀 함수가 어떤 느낌이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4는 무조건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한번 일단 들어놓고 재귀함수가 어떤 거다라는 어떤 대략적인 감만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귀함수에서 이 재귀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옴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재귀함수의 느낌인데 보면은 void, recursive가 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느낌의 어떤 형용사인데 recursive라는 어떤 그 함수를 선언을 해놓고 printf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recursive라는 함수 뭐 메인 함수 아니니까 서브 함수겠죠. 그래서 이 서브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 내부에서 recursive라는 서브 함수 내부에서 리커시브를 이렇게 다시 불러드렸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리커시브라는 함수인데 내 함수 내에서 나를 다시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재귀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재귀 함수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개념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나는 예를 들면 이때까지는 메인 함수 내에서 서브 함수를 불러드렸을 뿐이고 다른 함수를 불러드렸던 건데 내 함수 내에서 나를 불러들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들, 나 안에서 내가 불러들여진다 이런 것들을 재귀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요. C 언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recursive라는 어떤 서브 함수를 불러들일 때는 그냥 원본을 가지고 불러들여요. 이런 식으로 원본을 가지고 불러들여요. 그런데 한번 불러들이고 나서 이 recursive라는 그 함수 내에서 또다시 재귀 함수로서 recursive를 불러들이게 되면 요거 두 번째부터는 메모리에다가 코드의 복사본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복사본을 한번 돌리게 되고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거 내부에서 recursive라는 재귀 함수가 또 쓰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이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복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recursive 함수를 들어오게 되고요. 이거 안에서 다시 recursive라는 함수가 들어와서 또다시 복사하고 다시 호출하고 또다시 복사하고 호출하고 이렇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귀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이 사진은 이 재귀 함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주는 사진인데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재귀 함수가 이런 거구나, 그냥 나 안에서 나를 불러들이는 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재귀 함수라는 것이 어쨌든 내 안에서 나를 불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재귀 함수가 시작이 되면은 무한히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 안에서 나를 부르고 나 안에서 나를 부르고 계속 안에서 이렇게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그냥 재귀 함수를 그냥 한 번만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사용을 하게 되면 무한히 계속 부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함수, 어떤 프로그램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기함수 안에서 이런 식으로 리턴 해가지고 제기함수 내에서 탈출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 조건이 만족되는 순간 리커시브 이 제기함수는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넣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요. 요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메인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커시브에서 3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그쵸? 3이라는 값을 넣어놨더니 시작 3이라는 값을 들어오고요. 이 3이라는 값이 num이라는 값이 여기 num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num이라는 값이 3보다 크거나 3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이 값이 처음에 3으로 들어왔고 이 3이라는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제기 탈출 조건 요거를 만족 못 시키고 리커시브를 printf를 한번 수행을 하고 리커시브를 한번 그러니까 제기 함수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printf 리커시브 콜 했더니 값이 얼마다? 처음에 들어온 값이 3이기 때문에 이렇게 3으로 나오게 되고요. 리커시브에서 마이너스 1, 3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1을 해서 2의 값을 가지고 리커시브로 다시 수행해라. 그러니까 제기함수에 다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num이라는 값이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2라는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탈출 조건에 만족을 못하고 다시 한번 리커시브 콜에서 %d에서 num 값이 출력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는 값이 2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2라는 것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제기함수로 다시 들어오게 돼서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이 이후에 1 이후에 1-1 그래서 num 값이 0이 되고 그 num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에 만족이 돼서 return에서 이 제기함수 이 recursive라는 함수를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탈출하고 그 다음에 메인문을 리턴하고 종료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만 리커시브 제기함수를 중간에 끊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될 거고 요 함수 내에서는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 num이란 값이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계속적으로 값이 작아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기함수를 어떨 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보면요. 팩토리얼이라는 거 있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썼을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수학 시간에 썼을 거고 예를 들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n, n-1, n-2 쭉쭉쭉쭉 다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까지 곱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n부터 1까지 계속적으로 곱해주는 것을 n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요 내용을 팩토리얼로 표현을 하면 n-1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요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제기함수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될 건데요. 이런 느낌으로 코드가 만들어질 건데 만약에 n이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어쨌든 1이 되면 종료가 되겠는 것이기 때문에 탈출 조건 만약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제기함수를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1이라는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종료해라, 탈출해라, 리턴을 해라 라는 조건을 부여를 하면 제기함수를 가지고도 이 팩토리얼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이란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팩토리얼 n-1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러들이는 제기함수를 쓰고 만약에 n이란 값이 0이 된다. 이 부분이 사실은 0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n이란 값이 0이 된다. 그러면은 return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고 이 제기함수를 빠져나가라 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n이란 값이 0이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뽑아내라 라는 부분이 return 1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n이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0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라. 어떤 값에다가 그 팩토리얼 함수를 불러들여서 n-1을 이렇게 집어넣어라. 이렇게 제기함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코드를 일단 짜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코드를 짜기 위해서 다시 커맨드 창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짜게 될 것은 243페이지에 recursive factorial.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처음으로 include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int factorial, int n 이렇게 factorial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if n이 0이다. 그러면 return 1 하고요. 그 다음에 else return 하는데 얘는 들어온 n 값에다가 팩토리얼이라는 제기함수를 만들어서 n-1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n-을 바로 붙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기함수를 만들어 놨죠. 왜냐면 우리는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내에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기함수가 될 거고요. int main void 시작을 합시다. 메인 함수 프린트 1 팩토리얼은 %d n 팩토리얼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프린트 f 2 팩토리얼은 %d n 팩토리얼 2 프린트 f 3 팩토리얼은 %d n 팩토리얼 3 프린트 f 그리고 4 팩토리얼은 %d n 팩토리얼 4 자, 마지막으로 프린트 f 9 팩토리얼은 %d n 팩토리얼 9 그리고 추승으로 return 0 하고 프로그램을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1 팩토리얼, 2 팩토리얼,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리고 마지막으로 9 팩토리얼까지 수행을 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한번 printf라는 것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팩토리얼이라는 함수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죠? 들어오게 될 거고 이것 내부에서 만약에 들어온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그 들어온 n 값에다가 팩토리얼 n-1에 대한 팩토리얼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곱해해 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기함수이기 때문에 들어온 값이 처음에는 1일지언정 1부터 해서 0, -1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어떤 값이 들어가서 제기함수를 실행을 하게 될 거고 대신에 이 제기함수 내에 들어왔던 어떤 n 값이 0이랑 같으면은 팩토리얼이라는 제기함수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만 이 n이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제기함수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gcc 코딩 컴파일 잘 됐고요. 실행했더니 1 팩토리얼은 1, 2 팩토리얼은 2, 3 팩토리얼은 6, 4 팩토리얼은 24, 그리고 9 팩토리얼은 36만 2880 정도로 어떤 큰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지 했던 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제기함수 썼던 거.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을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기함수를 선언해서 씀으로 인해서 뭐가 됐냐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제기함수를 써가지고 9부터 여기는 지금 팩토리얼 9니까요. 9부터 0까지, 그러니까 9부터 1까지 쭉 계속 그 곱해지는 어떠한 반복적인 어떤 함수의 콜을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함수의 어떤 호출이 이렇게 됐다, 수행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것이 제기함수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제기함수라는 것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기함수를 이해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중에 학생들이 함수라든지 시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제기함수를 들여다보면, 그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지금은 조금 더 제기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이해가 되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를 하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제기함수란 것이 있구나, 제기함수라는 게 그냥 자기 자신을 불러들이는 어떤 함수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